a good thing going on. 우리 다음 시대가 이끌고 가는 세상은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Got a good thing going on.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슈퍼빈의 대표이사고요. 이제 환경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제도 오늘도 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무언가의 다음 세대에 올바른 환경 문화를 돌려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CEO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제 창업 7년 차가 됐을 때 경험한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부모님과 선배님들이 살았던 세상이 좀 다른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왔거든요. 그런 두 가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쩌면 저도 이제 딸이 고3이다 보니까 우리 다음 시대가 이끌고 가는 세상은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인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살았던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 정말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까요? 라는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자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디폴트라고 그러죠. 주어져 있는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부모님 시대에 그런데 살고 있던 시대에서의 어떤 경쟁이랑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경쟁이 근데 게임의 룰이 바뀌어요.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사회를 인식하거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쟁 구도로 바뀌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기능적으로 좋은 건가? 원가 절감이 된 건가? 싼 건가? 이렇게 봤던 시대가 있다면 이제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선택할 거고 이거를 소비할 거지?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채용이 되거나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점점 강화되고 심해지지만 경쟁의 방식이 바뀌는 시대를 살게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 시대나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는 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그 선형적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나 선배 세대는 그러지 않은 시대를 저희한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우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파도가 불면 서핑을 이라는 표현을 이제 책 제목에 달았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책에서 쓴 내용은 그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불확실성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즐길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평평한 바다나 고요한 바다에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갖는 특징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설명하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 세 번째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라는 우리의 인류의 이전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돼요. 모든 생물학적 구조가 바뀌고 기후의 위기가 바뀌며 많은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예측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관론적일 수 있는 생태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의 많은 질서를 재편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뉴노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이 살았던 시대랑은 다른 새로운 시대의 균형점을 찾는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대가 틀렸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점과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문제, 도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의 문제, 이 모든 거에 기업은 접점을 갖고 그 역할론을 찾아가요. 기업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줬으면 하는 게 저는 창업 세계, 스타트업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대기업에서 CEO를 했고 젊은 나이에 CEO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세계에 들어와서 봤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거대한 기업들의 산업이 비록 창업의 생태계보다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거대하지만 실제로 이 창업의 생태계가 갖는 힘과 폭발력과 그 다음에 이들이 갖는 사회적인 임팩트, 그 영향력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요. 다름이에요, 다름. 다양성에서 와요. 세상이 기존의 산업이나 우리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거를 갖다 놓고 다시 해석해요. 이게 왜 아니지? 그냥 다른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다양하고 다른 것들이 갖는 가치는 뭐지? 이건 정말 역할이 없어?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본주의의 자금을 갖고 와서 창업의 스타트업들이 그 문제에 대응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어떤 흐름을 바꿔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서 특강을 하면 에어비앤비를 얘기하시면 잘 모르세요. 여전히 여행은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익숙하잖아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창업할 때 첫 번째 던진 세상의 다름을 이끌어오는 첫 번째 관점은요. 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에 호텔이 예약이 끝나면 나는 왜 거길 여행을 못 가지? 였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첫 번째 슬로건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예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2008년에 창업했고요. 그 회사가 특정 시점에 제가 조사할 때 기업 가치가 110조 원이었어요. 110조. 근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LG그룹, 뭐 현대차그룹, 뭐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긴 자회사도 많죠. 그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그 기업의 가치 총액이 2008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보다 작아요. 누구나 아는 테슬라. 저도 이제 요 강연을 위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건 아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2005년에 2003년에 창업했던 테슬라를 인수했어요. 자, 그런데 특정 시점에 조사했을 때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000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그 시점에 450조였거든요. 1000조짜리를 만들어낸 회사가 2003년에 창업했으니까 19년 된 거죠. 19년 만에 1000조짜리 회사가 됐고 1000조짜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 중에 20년 이상 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애플 빼고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를 바꿔가는 힘이 자본가들의 자본을 쓸 수 있으면서 변해가는 세상을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창업가의 생태계에서 그 힘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얼마큼까지 바뀌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업들의 공급망이 다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핸드폰을 올 초 CES 라스베가스에서 신제품을 발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갤럭시는 이제는 외장을 해양 폐플라스틱으로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의 외장을 공급하던 기업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걸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스타트업 업계에 오면은요, 다양한 뭐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네스파나
뭐 또는 이제 포어시스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해양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폐어망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그거를 자르고 세척하고 가공해서 산업 소재로 쓸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그거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구글, 애플 모든 공급망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기업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제 세상이 바뀌는 어떤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저도 이제 딸이 고3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 딸에게도 했던 얘기를 이제 그대로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동의가 되는 거는 좀 동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첫 번째 시작은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고 지금 직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는 크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면접을 받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을 뽑냐면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랑 면접할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터뷰도 연습하면서 왔겠죠. 그러면 세상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처음에 막 못 살게 구는 게 그거예요. 너의 본 모습은 뭐니? 막 이러면서 막 흔들어요. 안 그러면 면접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본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께 일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회사가 도울 수 있어요. 앞으로의 스타트업들은, 만들어지는 많은 회사들은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여러분들을 넣지 않아요. 그렇게 된 스타트업들은요, 대기업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의 그 수많은 불확실성을 대응하려면 첫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타트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저희 기업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돼요. 7년 동안에 2천억 가치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 주변에 성공하고 있거나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라는 개념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서로에 대한 다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다양성에서 오는 폭발력이 생기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건요, 내가 나다워야 너가 너다운 게 인정이 돼요. 내가 나답지 않고 공동체랑 똑같아, 획일적이야. 그럼 네가 다른 게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답고 나는 나다워. 그래서 우리가 되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갈등과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좋아해요. 막 씩 웃으면서 화장실로 가요. 그럼 제가 이제 피해줘요, 자리를. 왜? 다투는 게 맞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일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죠. 그게 격해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던 얘기거든요.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고, 그게 폭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긴장감, 갈등. 제가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됐어요. 똑같았어요. 매끄러워야 돼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여러분, 그 안에서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나 또는 지금 세상에 바꾸는 힘을 주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갈등의 크기와 긴장의 크기만큼 그 회사를 키워간다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를 단련하는 건 갈등과 긴장을 수용하고 안고 갈 수 있는 힘이랑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를 단련한다는 게 책을 읽거나 이런 강의를 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일을 많이 하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 딸이 사실은 영화 배우예요. 그 지우학의 그 주인공 여자 100% 나오는 이삭이라는 애가 있어요. 2편에서 죽어요. 안타깝게 한 3편까지 가지면 인표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 배우다 보니까 공부를 좀 게을리 했겠죠. 1,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대학 가고 싶대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와, 진짜 무섭게 해요. 근데 성적은 잘 안 오르죠. 근데 제가 옆에서 무슨 얘기 해주냐면, 공부를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좋다. 근데 시험이랑 세게 붙어라. 세게 붙어서 네가 철봉에서 떨어질 것 같이 힘들 때 너는 근성이 생긴다. 근데 그게 나중에 사회 나가면 너의 힘이다. 단련된다고 생각해라. 아빠는 네가 어느 학교 가든지 간에 뭐
개의치 않는다는 게 뭐지? 크게 개의치 않을게. 대신에 이제 붙을 때는 세게 붙어라. 단련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이제 힘이 생기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요. 불편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불편함을 인정하는 용기라는 거는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핸디캡이 반드시 있어요. 부족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인정을 안 해요. 회피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극복하거나 디딜 수 있는 시작이 게임이 돼요. 제가 한림대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뭐 후배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서 공부를 하고도 한림대학교를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는 불리한 핸디캡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인정했고 실제로 대학교 때 공부를 그래서 더 무섭게 하고 수석 졸업을 한 거죠. 학교를 수석 졸업했는데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지방대 수석 졸업이지 그래서 뭐 서울연고대도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일단 군복무 처리하고 보자 그러고 현역으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으로 학부를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를 수학과로 다 편입할 때 한림대학교 성적을 그 대학은 다 인정을 해줘서 교양 과목 다 외부해주고 전공만 듣고 이제 네가 졸업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이제 하버드를 가고 뭐 코넬에서 경제학 박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기저의 시작은 제가 한림대학교 출신으로 받았던 세상이 주는 약간 서운함, 그 불편함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거를 디디고 일어서는 힘이 생겨요. 그거를 찾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야 내가 인정되고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거나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융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야 이제 사회에 들어올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갖게 돼요. 나와 우리를 이끌면서. 이게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미지를 찾으면 나오는 수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펭귄이 서식지에 있다가 서식지에서 먹이가 없어지면 다른 서식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두머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바다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펭귄이 잡아먹히거나 공격당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 이제 다른 펭귄들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의 또 하나의 저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리더십의 시작은 사실 되게 본질적으로 보면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을 때 거기서 누가 먼저 행동하는가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이 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는 누구에게 묻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게 앞으로 시대의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짜증나거나 싫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잘 돼 있는 건 잘 돼 있는 거대로, 운이 좋았던 건 운이 좋았던 대로, 운이 나빴던 건 운이 나빴던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나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 그를 이해하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객체의 존재성과 형태와 쉐입을 이해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그거를 연결하는 그 연결의 힘을 가져가게 되고 그 연결의 힘이 세지면 파괴력은 커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연결이 되면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세상에 뭔가 부족하면 수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도 해적왕이 댁에서 떠났다가 각각이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면 어디 섬에 가서도 연습하고 다시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그 해적왕이 댁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시대를 저는 조금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은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대박은 없어요. 특정한 계기는 없어요. 진짜로 대차게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세상에서 수련해 가면서 이게 몸에 익으면 세상 한 번은요 진짜 대차게 살아볼 수 있어요.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시대는 이전에 있었던 시대랑은 많이 다를 거다. 근데 그 시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 세상이 주는 기회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가장 모든 거의 첫 시작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철학을 만들고 내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과 연결하고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많은 연결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실 거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늘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들으실만 하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의견 드리고 또 카톡으로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 꼭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질적인 의견들이 나왔을 때 수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동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각자의 어떤 변함을 이끄는 동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게 보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불편한 걸 갖는 거를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효율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 방해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름으로 뭔가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봐요. 강연해 주신 내용의 과정들이 나의 다름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은데 나의 다름을 알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의 다름을 알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결정하는 게 이거야. 그리고 그거를 꼭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파장이 와요. 그게 친구한테서 오던 부모님한테서 오던 사회에서 오던 그 파장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해도 일단 내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만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옳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좀 이렇게 세상에 던지면서 그로 인해서 오는 파동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수정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게 꼭 나다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파동을 봐서 내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꼭 가야 나의 다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강의 앞에서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나의 옳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내가 확신. 옳다는 거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항상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제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그게 반대예요. 자기 확신은 누구에겐가 설명하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컨빅션,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앨런 머스크 같이 막 굉장히 특이한 종자들이 있고 보통은 내 생각이 불안한 거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오는 피드백이나 설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확신도를 조금씩 더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빈틈이 보이고 내 모습 속에서 내 확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딱 3년 정도만 지나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제안을 하거나 또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아이디어나 제안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불확실하지만 그거를 던지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확실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찾아가는 힘이 생겨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은 진짜 살아볼 만해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존재들, 그 안에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하면 그 제도와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연결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세상에 다가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갖고 갔으면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